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런 제목도 있고, 또 공수처법 합헌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걸마인드와 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래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번 결정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일단 돼 있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 법률을 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당 내에 있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축배를 들고 있겠죠. 이거 이제 다 됐다. 공수처법이 합헌이다, 모든 게 옳다 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 보고 이 헌법에 맞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해한 것을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까지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전체 국민의 지력이 저하됐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방금 소개한 더불어민주당의 그와 같은 발언은 참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그 신청을 한 것이 누구냐, 이번 이 결과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그런 결과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법하면은 좀 복잡해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라는 것을 따지는 심판이 위헌심판이 있죠. 법률의 위헌심판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결정이 위헌 결정이 날 수 있고 위헌 결정을 못 낼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 경우에도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 법률은 합헌이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위헌 결정이 나오면 위헌이고,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결정이 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두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르죠. 이번에는 이게 법률의 위헌 결정이 아니고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그 헌법소원심판 중에 이거 자료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인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인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지금 법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든 이번에 들어간 것은 헌법소원심판이다. 뭐냐 하면 저 공수처법이 국민인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제청을 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나의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그거를 판단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국민인 당신이 요청한 내용이 과연 그렇다 하면 인용 결정, 인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인용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동일하죠.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공수처법이 신청을 한 신청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인용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용 결정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헌법에 맞는 합법적인, 합헌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다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번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가? 5,100만이 하지 않았죠. 이게 요점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하고 몇 명이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상 이것을 한 5명, 뭐 20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5명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상범 의원하고 한 5명이 공수처법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공수처법은 그래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위헌 소원을 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5,100만 5명이라고 해봅시다. 편의상.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수처법은 당신들 5명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100만, 5명을 뺀 5,100만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안 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5,100만이 앞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이 공수처법 때문에. 그러면 5,100만 번 위헌 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한 번 판단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은 유상범 의원이랑 5명에게 이 법이 당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저 딴 데 있는 홍길동 씨의 기본권도 당연히 침해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법리인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법률이 그 68조 1항의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통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제 이거는 공수처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68조 2항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줬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100만 번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수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것은 전 국민에게 절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한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공수처법이 합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법이 위헌이다.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공권력의 작용을 하게 됐을 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몇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 하고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인용결정을 받지 못한 우리가 5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가? 그들이 이번에 제시했던 것과 다른 사정으로, 다른 이유로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다투는 거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했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다퉜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계속 바뀌죠. 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매번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법원이 아니죠. 그 사법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기는 하지만 법원처럼 얘기를 하자면 기판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요번에 특정 사건, 특정인에 대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민주당에서 거 봐라. 이제 공수처법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사과해라. 했던 것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 둘 것은 현재의 공수처법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법문 자체로 보나 그 구조로 보나 논란의 여지가 없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것을 어째서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고 했느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자체는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를 자기네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인이 이런 부분에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깨알같이 짚어갖고 그거 아니다 하고 내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언론이 설명하는 것이 좀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러한 그 위헌 소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빠져나갈 길은 뻔하고 빠져나갈 때 쓰는 논리도 바로 이와 같이 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공수처법이 합헌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위헌을 받아주지 않은 이번 결정이 기판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서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위헌 무효시킴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